서울이랑 아스날이랑 평행이론 진짜 많네요. 둘 다 수도팀이고 그 돈 많이 썼는데 성과 못 내고 그래. 순위표 맨 아래에 있고 또 빨간 저렇게. 유니폼 입고 있고 바꿀 수 있는 거 맞네. 아니 박주영 선수도 있다고. 그렇죠. 와, 그렇게 인연이 또 있구나. 박주영까지도. 이거 분명히 제가 봐서는 일주일 안에 우충원 기자가 하나 쓴다. 뭐 이 평행 이론과 관련해서 지금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소름 막 이래가지고. 자, 우리 이제 썰K 이번 주는 어떻게 합니까, 이 팀?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K리그에 뭐 아스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좀 적절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너무 뼈 때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서울과 아스날. 예. 명문이고 누가 봐도 명문이고 정말 역사도 깊고 스타 선수들 다 있고 두 팀 다. 네, 두 팀 다. 근데 순위권은 맨 위가 아니라 맨 아래에서 놀고 있고. 저 꼴찌예요, 꼴찌. 네, 둘 다. 두 팀 다 꼴찌죠. 강등권이고 물론 아스날은 지금 3경기밖에 안 치른 상황이지만 서울은 이제 앞으로 7경기 남았는데 정말 이제 뭐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심각한 거로 보면 서울이 더 심각하죠. 네, 그리고 정작 또 중요한 거는 팬들은 진짜 고통받고 있는데 과연 구단은 이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황.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 과거에도 승격 강등을 위한 플레이오프까지 경험한 적이 있죠. 네, 2018년이었죠.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이현우 기자님이 현장에서 또 많은 취재도 하시고 얘기도 들으셨을 테니까 좀 정리해가지고 좀 냉철한 분석, 그러면서도 서울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처음으로는 지금 서울은 득점원이 없어요. 아, 이건 뭐 그냥 들으면 바로. 네, 골을 지금 스코어를 보시면은 서울이 다득점한 경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나마 전북 원정에서 최근에 3대2로 진 거. 아, 진 건데 다득점을 했다. 다득점. 포항전에서도 이제 2대2로 비기고 했지만 거의 웬만한 골을 못 넣거나 한 골 정도 한 골 정도 넣거나 어렵게 넣거나. 득점에 있어서는 이진법이었죠. 그나마 나상호가 득점을 하고 있는데 득점에 있어서는 이진법이었다. 네. 근데 뭐 실점에서는 이진법이 10진법 따지고 실점에서는 혹시 공대 나오셨습니까? 저 이과십니까? 저 문과입니다. 뭐 이과적 표현을 쓰고 계십니까? 이진법 축구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아, 예. 문과생이니까. 아, 예. 그래서 득점을 보면은 팀 득점이 지금 24골. 24골. 최소 득점 중에 2위예요. 성남이 22골이고 보면은 정말 좀 처참하죠. 그렇죠. 그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서 성남은 20골을 한다고 하는데 성남은 사실 뮤랑 놔둬놓고 그냥 경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서울은 나름대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 팀인데 성남보다 2골 더 넣은 팀이니까. 이제 물론 그 서울이 앞쪽에 공격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죠. 박주영 선수가 나이가 좀 아무래도 됐고 나상호 선수가 이제 세컨인데 좀 어려움이 숫자가 좀 사실 외국인 스트라이커가 좀 부족했던 상황.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안 된다. 그래서 지동원 복귀시켰고, 그러니까 K리그로 불러들였고, 가브리엘 장신 공격수 데려왔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좀처럼 터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동원 선수 골을 넣고 가브리엘도 골을 넣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골이 터지지 않고 있다. 득점원이 없다. 네. 일단 첫 번째 좀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미드필더들의 활동량이 부족한 거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시즌 초반부터. 근데 네임밸류만 놓고 볼게요.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은 서울의 정삼각형 미드필더를 보면은 팔로세비치, 기성용 오스마르. 와, 이 정도면 K리그 씹어먹겠지? 아, 이름값이. 네, 이름값으로만 따졌을 때. 그렇게 해서 시즌 초반부터 엄청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팔로세비치는 포항에서 보여준 게 정말 많고 또 이제 화려한 볼을 잘 차죠. 볼 잘 차고 왼발잡이로서 이렇게 플레이메이킹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서울에 와서는 그 진가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 맨날 팔로세비치 경기에서 팔로세비치 잘한 걸 보려면은 페널티킥 찬 거밖에 없어요. 키커니까. 예. 그것도 거의 추격골을 넣을 때라서 세레모니도 거의 못했어요. 후반 한 뭐 35분에 2대0으로 지다가 한 골 넣으니까 공 주워오는 거밖에 없어요. 기사 사진 쓰려고 해도 파로세비치는 사진이 다 그거밖에 없어요. 공 주워오는 거. 기자시기 때문에 기사 쓴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을 검색을 하면 다들 공 주워오는 거밖에 없다. 파로세비치는 만회골 넣고 페널티킥 넣고 이제 공 주워오는 거. 근데 그 PK마저도 최근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강현모가 웃으면서 참아 이랬는데 그것도 잡히고 그마저도. 그렇죠. 야, 진짜 공도 못 주웠어요. 주울 수도 없었고 그때.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가 사실 뭐 이름값은 대단하죠. 팔로세비치나 오스마르나 기성용이나. 근데 플레이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기동력, 뛰는 양이나 속도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3명 중에 적어도 1명 정도는 흔히 말해 쓸어주는 역할. 그렇죠. 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비교하면 캉테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이 어린 백상훈 선수가 등장했을 때 백상훈이 그걸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왜냐면 백상훈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고 나이 때 또래 사람들에게는 캉테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말 막 미친 듯이 달리고. 그런데 이렇게 나이 어린 선수에게 이걸 모든 걸 책임져 주게 하기 또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허리 쪽에 있어서의 볼은 그러니까 킥 자체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기동력이라든지 속도감이 너무 떨어진다 템포가. 그리고 고요한 선수도 종종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상 계속 오가고 시즌 네. 초반에도 부상이 있었고 지금도 복귀했지만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 역할을 하려면은 오스마르 기성용이 정말 좋지만 둘 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공 예쁘게 차고 맞아. 좌우로 뻥뻥 벌려주고 중거리 슛 뛰어나고. 근데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데칼코마니 역할이어서 누군가를 이제 대표팀으로 치면 한국영이나 이제 예전에 기성용 선수 파트너로 그런 역할이 딱 있어서 누군가는 청소만 하고 누군가는 뿌리기만 하고 딱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데 둘 다 뿌리기만 하니까 좀 미드필더에는 이런 선수는 꼭 한 명 있어야 돼요. 뭐냐면 경기 끝나고 나서 유니폼이 그냥 굉장히 더러워진 선수. 대표적으로 뭐 전북의 올 시즌 최용준이고 지난 시즌 손준호 선수 같은 그런 스타일 선수들 보면은 유니폼 더러워지는 게 상징적인 게 제일 뒹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막 자기 몸 던지고 막 쓸고 막 그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헌신하고 수비해주고 커버해주고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무진장 뛰어주고 이런 선수가 있어야 앞에 있는 화려한 선수들이 받쳐주는 건데 다 보면 볼은 다 예쁘게 차는데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한 것. 유니폼이 더러워질 선수가 좀 부족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좀 서울의 허리 쪽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유니폼 제일 더러워진 선수는 양한빈 선수 같아요. 양한빈이다. 맨날 몸 날리고 여기서 뒹굴고 저기 골키퍼. 예. 자, 세 번째는 문제가 또 뭐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서울 축구가 그러니까 박진성 감독님이 서울에서 추구하는 축구를 보면은 저는 이제 풀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중앙까지 좀 중앙으로 침투해서 공격 가담하는 데 있어서 볼 줄기도 연결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풀백이 중요한데 근데 올 시즌 보면은 풀백에 베스트 라인업이 없어요. 왼쪽 오른쪽을 두고 계속 한쪽이 복귀하면 한쪽이 부상당하고 또 이쪽이 복귀하면 이쪽이 부상당하고 그래서 좌우에 뭐라고 할까 바퀴라고 하면은 한쪽이 빠진 다음에 이거 고쳤더니 오른쪽이 빠져버리고 이게 계속 덜커덩 하는 반복되고 있어서 그 정도면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수리하지 말고 고강민, 뭐 윤종규, 이태석, 김진양 이런 선수들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시즌 초반에는 뭐 고강민 왼쪽에 고강민 오른쪽에 윤종규를 배치해서 이렇게 좀 재미를 봤는데 또 고강민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제 이을용 코치님 아들인 이태석 선수가 들어왔죠. 이태석 선수도 곧잘 했어요. 근데 이태석 선수도 이제 부상당해서 나가고 다시 이제 고강민 선수가 들어온 상황이고 오른쪽은 윤종규 선수가 있다가 윤종규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해서 김진야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김진야 선수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활동량 좋은 김진야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막 그런 얘기도 하세요. 네, 도쿄올림픽 다녀와서 확실히 폼이 떨어졌고 그리고 김진야 선수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지금 그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초반에서 이제 전성기로 가는 나이잖아요. 정확한 자기의 포지션이 없어요. 아, 그렇지. 막 왼쪽 풀백 받다가 위에 올라가서 플레이했다가 또 반대쪽 갔다가 그러네. 이 선수의 뭐 여러 가지 경기에 이게 히트맵을 이렇게 겹쳐보면은 측면이 다 빨갈 거예요. 언제는 측면 수비, 언제는 측면 공격 좌우 가리지 않고 대표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곳을 너무 오가는 건 뭐 필요할 때 딱딱 가서 잘해주는 건 괜찮지만 정말 경기 때마다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오가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느 곳에서도 확실하게 자기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지동원 선수를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올 여름 K리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빅 사이닝은 저는 지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핫했죠. 네, 가장 핫했고 또 유럽에서 10년을 뛰었다는 거는 우리나라 공격수 역사상 그런 선수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렇게 버텼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네. 정말 화려하게 서울로 왔는데 물론 이제 광주전에서 골을 넣기도 했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폼도 점점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번 제주전에서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그나마 미들맨이 이제 지동원 선수였는데 공격수에 이 선수마저 햄스트링을 다쳤다고 하니까 또 박진성 감독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주전 끝나고 카드가 없다 이제. 없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감독님들. 아무리 그쵸. 지금 막 힘들어. 그쵸.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뭐 하는데 우리의 뭐 유스 선수들 믿을 선수들이 있다 이렇게라도 얘기하는데 카드가 없다. 네, 더 이상 쓸만한 카드 다 썼다. 이제 카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야 뭔가 약간 마지막 느낌이. 조용욱 선수가 물론 이제 울산과의 경기 때 시즌 첫 골을 마수골 골 만들긴 했는데 박진성 감독이 쓸 카드가 없다. 그 영입이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 특별히 너무 안 됐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이 만약에 영입 못했다고 아쉬워한다면은 다른 K리그 감독님들은 좀 헛웃음 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 너네가 영입 못했으면 우리는 이런 말을 누구나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영입한 선수만 봐도 여름만 봤을 때도 이번 여름에 여름을 영입했고요. 일단 미드필더 거기에 지동원, 뭐 가브리엘 일단 이렇게 데려왔죠. 그 체프만도 데려왔고요. 그리고 뭐 겨울에 데려온 거는 나상우, 기성용 뭐 이런 식으로 데려왔는데 팔로세비치. 네, 팔로세비치까지. 그다음 대표팀에 활약했던 선수들이고 거기다가 양한빈 선수가 일본 가려고 한 것도 재계약으로 붙잡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영입을 뭐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보기에도
좀 그렇다. 네,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말했지만 아스날이랑 비슷한 것도 이거예요. 아스날이 돈 진짜 많이 썼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이번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썼죠. 네, 뭐 2천억이 넘게 네. 썼습니다. 아, 그러네. 약간 그런 서로가 좀 맞는 게 있네. 공격 얘기만 좀 주로 했는데 수비도 위기예요. 이번 제주전에서 뭐 서울 팬들은 보셨겠지만 공식 라인업에는 황현수, 이한범 이렇게 나왔어요, 라인업이. 네. 황현수는 뭐 서울에서 주전 자리로 뛰고 있죠. 물론 실수도 많고 페널티도 많이 내주고 했지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중에서는 서울이 황현수 선수가 그래도 북박이 주전 중에 한 명인데 네. 황현수, 이한범, 그 이한범 신인이에요 또. 네. 이 둘을 내세웠는데 황현수 선수가 제주전 워밍업 하다가 다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미 라인업 발표해놓고 몸 풀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제 부랴부랴 그 대기 명단에 있는 체프만을 넣은 거죠. 체프만은 전문 수비수가 아니잖아요.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죠. 네. 근데 이 선수를 이렇게 급하게 막 땜빵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쓸 정도로 지금 수비가 자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미 뭐 언론에 다 나갔고 하지만 최용수 전 감독님께서 좀 세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저도 봤어요. 영상 네. 봤어요. 영상 봤어요. 지금 뭐 FC 서울 선수들 정신력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수위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그런 것도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문제이지 않을까. 최근에 FC 서울 출신인 지금은 FC 서울 선수 아니에요. FC 서울 출신인 선수가 이제 익명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좀 팀 내부에 직접 뭐 얘기 들어본 거예요? 네네. 아. 근데 뭐 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좀 겉에서도 보인다, 밖에서도 보인다. 아, 그래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만큼 서울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견해라기보다는 현장 취재를 하시잖아요. 약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걸 뭐 들은 게 좀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서울이 이대로 가면 정말 강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K리그 역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서울이 만약 강등이 되면. 수도 서울에 팀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K리그 1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거 어떻게든지 타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 어느 팀이든 지금 쓸 수 있는 방법 다 썼잖아요. 그렇죠. 다 쓰이는 또 방법. 여름 이적 시장도 문 닫혔고 이제 더 네. 이상 보강도 안 되고. 이때는 정말 최후의 카드가 사령탑에 좀 변화를 주는. 충격 요법. 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영입할 감독 수 없고. 교체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뭐 그러니까 이제 시즌 끝나고 나서 겨울에야 뭐 대대적인 혁신을 가져갈 수는 있잖아요. 선수들도 싹 바꾼다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프런트에 문제가 있으면 뭐 프런트도 뭐 한번 뭐 변화를 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입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전에 다른 팀들의 사례 보면은 막 5연패 혹은 막 뭐 7경기 무승 이렇게 빠졌을 때 선수들에게 막 질책을 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네. 그거죠. 예, 맞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건 있겠네요. 막 선수들에게 막 헤어드라이기를 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리고 이런 충격요법이 있다. 일부에 있는 선수들 몇 명 입으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2군으로. 그쵸. 내려가. 야, 니네 정신 상태 예를 들어서 충격요법으로 하고 2군에 있는 선수 몇 명을 막 끌어올리고 막 이래서 막 와 이러다 진짜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오냐오냐 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아, 오냐. 네. 아. 너무 이제 혼냈으니까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예. 좀만 더. 예를 들어서 뭐 1대0으로 졌어도 오늘 뭐 전반 30분까지 잘했잖아요. 그걸 좀 살리면서 그쪽으로 해보자. 아, 그럴 수도 좋은 있지. 것만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성법을 다 써본다. 네. 그 구리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 챔피언스 파크. 거기 밑에 가면 동동국수 맛있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그 집 진짜 맛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회식도 좀 하고, 그치. 예, 더우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달래는 방식이 있다. 근데 지금은 아마, 근데 달래는 게 갖고 될까? 왜냐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은, 이제는 그 감독의 변화. 이거는 진짜 마지막 쓸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죠. 네, 진짜 마지막 쓸 수 있는. 근데 이 얘기가 나오긴 합니까? 네,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는 얘기긴 해요. 그래요? 감독님을 좀 변화를 주는. 근데 박수홍 감독님이 저는 광주에 있을 때 사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제가 광주 경기도 2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많이 보기도 했고 중계도 해서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딱 왔을 때 자기랑 맞는 팀이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너무 빨리 서울이라고 하는 팀을 맡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늘 좀 해외 축구랑 어떻게 보면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전 감독님들도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막 뜨기 시작하는 감독님인데 아직 빅클럽이나 챔피언스리그 경험은 없어. 근데 마침 어떤 빅클럽에서 우리가 지금 뭐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 뜨고 있는 감독을 데려와서 한번 앉혀보자. 근데 과연 성적이 났냐 안 났냐. 그렇죠. 난 케이스도 있고 안 난 케이스도 있죠. 그렇죠. 성적이 성적이 난 케이스가 무리뉴 감독이 첼시 갔을 때야. 처음에. 그렇죠. 네, 그때 무리뉴 감독 사실 포르투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조그만 팀에서 네. 물론 대단한 임팩트였죠. 그렇죠. 대단한 임팩트긴 했지만 그런데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첼시 정도에 그렇게 특히 막 로마냐 가지고 돈을 저렇게 뿌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는데 성공을 했죠. 네.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반대 케이스가 또 첼시 얘기인데 예전에 그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 감독.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사실 둘이 커리어도 좀 비슷한 느낌도 네, 있었고 맞아요. 막 뭐 선수 화려한 건 없었지만 뭐가 이렇게 분석하고 어렸을 그쵸. 때부터 막 이러면서 올라온 선수 출신으로 성공은 못했지만 근데 이제 막 올라와서 어떻게든 젊은 감독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감독인데 그런 감독을 이제 앉혀놓고 안 된 감독이죠. 지금도 이제 아르테타도 전 너무 일찍 맡았던 것 같아요. 또 아스날이랑 겹치네요. 예, 좀 너무 일찍 만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서 코치나 이런 거로는 굉장히 비전도 있고 그래서 되게 보면 굉장히 현장 때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코치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자기 캐파를 넘어가는 걸 너무 빨리 가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논의되고 있는 감독이 최소한 있습니까? 거론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네네네. 얘기가 되고 있는 감독들 현장에서 뭐 나온 얘기로는 감독님들이 몇몇 있긴 한데요. 있긴 그분들을 뭐 제가 성함이나 이니셜 말씀드린 건 그렇고 아, 그렇죠, 그렇죠. 보통 좀 나이대가 있는 감독님들. 젊은 감독은 아니고요. 네, 젊은 감독은 아니고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좀 그런 노련함, 네. 경험치. 나이대가 좀 있는 감독님들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 좀 휘어잡아야 하는. 아, 지금 여기저기서 뭐 외부인이고 내부인이고 다 멘탈 얘기를 선수들의 멘탈이 정신력이 해이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감독은 젊은 감독이 와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젊은 감독을 하려면 안정이 된 다음에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갖고 그쵸. 와야지. 지금 말도 안 되고 좀 강등해서 살아남네 만에 하는데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노. 지금이요? 막 이런 거 되는 거지. 그쵸, 그쵸. 젊은 감독 입장에서 지금은 진짜 딱 뭔가 자기 중심으로 멱살 잡고 캐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데려가야 되죠. 네, 게다가 F서울처럼 스타 선수들이 많은 팀들은 또 이름값도 중요하죠, 감독이. 아, 그렇죠. 요즘 선수들은 그 감독이 네임밸류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좀 와서 이제 잔소리 하면은 왜 나한테 그러지?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왜 이런 걸 혼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대우 받아야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있죠. 1군이다 2군이다. 되게 순화해서 얘기하시네요. 네, 순화해서 얘기하죠. 현장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 선수들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걸러서도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 필터링해서 말을 해야죠. 어디서 공 찼다. 그럴 수 있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감독님도 그런 걸 잘 아시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한 그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은 감독님들이 새 감독이 아니라 그냥 후보 거론되는 후보들은 몇몇 있지 않을까 이렇게.